오늘은 밑에 원의 방정식 중에 이제 남은 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그리고 두 원의 위치 관계 이야기를 했고, 두 원의 위치 관계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한 점에서 외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또 내접하는 거, 안에서 안 만나는 거,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과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연 찾을 때 쓰는 거다 그랬다고요. 하죠. 요 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원 하나랑 직선 하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접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이 된 그림은 역시나 이제 원 하나가 필요하고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이야, 원입니다. 원에다가 직선을 그을 텐데, 그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식을 보고 뭐 원의 중심 좌표랑 반지름 다 알 수 있고, 직선도 y절편 기울기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그릴 수 있는데 정밀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정밀하게라는 건 얘네들처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안 만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손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식이 나와 있고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식으로 찾아보자 라는 건데, 식으로 찾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원도 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있을 거고, 직선도 직선 나름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있을 텐데 이 원이랑 직선의 교점, 두 곡선의 교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과 이렇게 생긴 방정식,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둘 다 xy로 이루어진 방정식인데,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방정식도 만족하는 어떤 헤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랑 얘랑 둘 동시에 만족시키는 xy를 찾으면 그게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얘랑 얘를 둘이 연립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하면 돼. 원 위에 있는 좌표들은 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녀석들이고,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녀석인데, 교점이라는 건 원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는 거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즉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 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y 자리에 mx 더하기 n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지금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두 개 있잖아요.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이거 두 개가 바로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 거냐면 대입을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립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이야기했지만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대입했을 때 중근이야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없죠. 연립 방정식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실근이 없어요.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 요거 1번, 2번, 3번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요 녀석을 대입해서 만든 뭐라고 쓸까? 대입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요건 판별식이 0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느냐 가지고 교점을 찾겠다는 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은 누가 있냐면 이 그림 자체를 진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있는 거 요 직선 이름이 있죠.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얘도 이름이 있다. 이 직선의 이름 뭐죠? 기억을 하려나? 할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쪼갠다고. 얘는요 이름 없어요. 없습니다.
안 만나요. 안 만나. 안 만나는 선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 중요해. 뭐 중요해야 이름이라도 달지. 이름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접선이 기준이에요. 왜 접선이 기준이냐면 접한다는 건 우리 원의 성질 같은 거 할 때 했지만 원의 중심 A, B라고 보면 여기서 접점에다 이렇게 이을 거야. 그러면 이게 수직이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렸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게 노란색 선분으로 표시한 거랑 똑같은데 이게 뭐랑 똑같더라? 반지름이랑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1번 할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반지름이랑 비교해보면 더 짧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를 쭉 연장해서 보면 오히려 반지름보다 더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비교할 거냐면 아예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를 원의 중심 A, B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보고 R을 반지름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엔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더라? 오히려 R이 더 크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이고 요만큼이 R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R이 오히려 더 큰 상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은 거고 3번은 오히려 반지름보다 얘가 더 커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저 세 가지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요.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녀석을 좀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풀다 보면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그래도 생각하는 이 사고의 구조 자체를 이거로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더 복잡한 거잖아. 근데 이제 식으로 푸는 거에 왜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나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림으로 이해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림을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직선 세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당연히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선은 두 번째 딱 접선이에요. 이거를 보든 1번, 3번은 부등식인데 2번은 등식이잖아요. 2번이 문제 내기 좋겠지.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2번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1번하고 3번 이야기를 짧게 할 텐데 1번 할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할 때 쓰는 거였냐면 현의 길이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어. 원에 의해서 잘린 선분. 이 선분을 우리 현이라고 하고 이 현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건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나올 거고 이거 이제 여러분 배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요즘 좌표 A, B 요거 Y는 mx 더하기 n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때는 일반형 는 0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어떻게 생겼었냐면 루트 원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좌표 대입하는 거 이렇게 생겼겠지. 엥! 그죠? 그래서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다고요.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요 길이 구하시면 되고 반지름은 문제에 나와 있을 테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현의 길이의 절반이 구해지죠. 그래서 그거 2배에서 그냥 현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현의 길이 구할 때 주로 나온 녀석이고요. 세 번째 만나지 않는 저 직선의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뭘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지. 근데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얘기는 없지만 요거 지난주에 수업할 때 비슷한 거 한번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요 직선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 또는 제일 멀리 있는 점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납니까? 이 앞에서 뭐 했었냐면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그거 앞에 유형 중에 있었거든요. 얘는 이거 직선으로 하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이 직선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점 어떻게 찾죠? 뭐 여기 있겠죠?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이 점을 어떻게 특정하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가 있어? 원이랑 응. 직선이랑 수직. 내가 듣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점 어떻게 찾는다고? 기준이 누구야? 원은 항상 누구부터 생각하는 거야? 중심부터 생각하는 거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반지름 빼는 거지.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거라고요. 제일 멀리 있는 건 요거 요렇게 연장해서 반지름 더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는 거라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거리가 좀 달라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거리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이런 게 좀 차이이긴 한데 어쨌든 제일 짧은 거리와 제일 긴 거리를 찾을 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더했다 뺐다 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만나지 않는 직선의 경우에 나오는 거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접선 이야기를 좀 하러 가자면 지워. 접선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이제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말했지만 할선이나 만나지 않는 직선의 경우엔 부등식이기 때문에 직선을 하나로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접선의 경우엔 등식으로 딱 떨어지는 거라서 딱 직선 하나로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책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많이 해요.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그 2학년 때 뭐 수학 2 이런 단원에 하러 가도 거기도 이제 접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접선을 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자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접점이 아예 주어진 경우인데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편의상 중심이 이제 0,0인 거. 그리고 요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 거든요. 접점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직선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결론? 딱히? 자, 결국 직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건 두 개야.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로 지나가는 점. 이거 두 가지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접점이 주어졌다는 건 지나가는 점은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기울기만 찾으면 돼요. 그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 거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이렇게 이어보면 수직으로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부터 찾으면 되겠네. 얘 지금 중심이 0,0이거든요. 이 직선의 기울기 누구냐면 x1분의 y1 이렇게 생겼겠죠. 요 선분의 기울기가.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거의 수직이니까. 수직이라는 건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그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누가 될 거냐면 y-y1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볼 텐데 y1을 일단 다 곱해요. y1y 빼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 요 x1x를 좌변으로 y1 제곱을 우변으로 보내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식이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x1, y1 이런 애들은 제가 xy 써서 그렇지 실제로 숫자일 거고요. 여기 x하고 y만 이제 실제 xy로 문자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변 쳐다보면 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라는 건 이게 지금 요 점이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누구랑 똑같다? r 제곱이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녀석을 누구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누가 될 거냐면 x1 x 더하기 y1 y가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결론이니까 당연히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도하는 과정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것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얘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모양을 기억하자면 이런 건데 제곱이잖아. 제곱이란 건 x 곱하기 x잖아요. 눈만 크게 뜨고 있어. x랑 둘이 곱한 거가 x 제곱이잖아. 제곱을 뜯어가지고 x 곱하기 x, y 곱하기 y 이로 만든 다음에 x 하나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 25야. 이거 위에 마이너스 3,4에서 접선 그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x 더하기 y가 25야 해놓고 x 하나에 마이너스 3 넣고 y 하나에 4 넣어서 직선 완성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요 원이 중심이 0,0일 때를 이야기했지만 꼭 0,0이 아니어도 돼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심 좌표가 A, B야. 그리고 뭐 똑같이 원 위에 있는 좌표 하나 나와 있고요. 요 점에서 접선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얘랑 똑같아.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뜯어요. x-a, x-a, y-b, y-b 이렇게 뜯은 다음에 x 하나에다가 요거 대입하는 거야. 요렇게 y 하나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약간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첫 번째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제곱되어 있는 걸 뜯은 다음에 x에다가 좌표를 실제로 빡빡 대입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접선을 구하세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하는 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얘도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보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뭐 기울기가 1인 거 2개 구해봐 이러면 이렇게도 하나 있고요. 이쪽 편에도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렇게 직선이 2개가 나와요. 접점이 주어지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접선이.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이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2개 가지고 이 2개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0,0이에요. 그리고 요 직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겠죠. m은 주어질 거야 문제에. 이 직선 완성하려면 나는 n만 찾으면 돼요. 그죠? 기울긴 주어지니까 얘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 뭐가 있었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랑 같아요. 거든요. 그럼 중심이 0,0이니까 이 직선 mx-y 더하기 n은 0. 얘하고 중심 좌표인 0,0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거리 d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0 대입하니까 n만 남고요. 이게 누구랑 똑같더라고? r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야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n이 누가 되냐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n 자체가 누가 되냐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뿔마 붙은 녀석이 돼요. 말했지만 m은 문제에 주어질 거야. r도 당연히 문제에 주어질 거야. n만 찾으면 돼요. 그 n을 이런 식으로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해 보면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은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꽤 자주 쓰이는 녀석이니까 이 모양을 좀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책에 다 정리가, 대부분이 아니야. 모든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 까먹으면 아리까리 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요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이고요. 요 녀석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중심이 0,0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식을 보시면 기울기는 문제에 주어질 거고 y절편에 반지름하고 기울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심 좌표가 어디인지는 이 식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중심 좌표를 0,0이라고 하고 풀어서 그런데 이거를 중심이 0,0이 아니라 다른 녀석을 집어넣으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0,0일 때만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중심이 0,0이 아니면 그때는 이걸로 구하고 나서 평행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근데 그 평행이동 하는 건 뭐 다음 단원에 나올 내용이니까 평행이동 하러 가서 다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하면 되고 어쨌든 요거는 중심이 0,0일 때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경우가 책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문제로 나오거든요. 유형으로. 세 번째 뭐냐면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원 밖에 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아니, 원 왜 이래? 아침이라 그런가?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점이 뭐 대충 이런 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P, Q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접선 한번 그어봐 하거든요. 그 그림 보면 지금 요렇게 생긴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요렇게 생긴 접선도 하나 그을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점이 만약에 원 안에 들어있는 점이면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할선될 거니까 무조건. 원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쟤처럼 접선 하나를 그을 수 있어요. 원 밖에 있는 점이면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졸리구나. 졸려. 그지? 원 밖에 있는 점이면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이 두 직선이 접점도 당연히 다르겠죠. 얘랑 얘니까. 그래서 접점이 다르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기울기도 둘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 밖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다. 이거는 공식이 따로 없습니다. 매번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그냥 P, Q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 Y-Q는 M, X-P PQ는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M만 찾으시면 돼요. P, Q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 A, B까지의 거리가 R이더라. 이거 가지고 M을 찾는 겁니다. 여기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R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R 찾아서 M이 두 개 나올 거니까 그 두 개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풀어보면 참고로요. M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그 m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이거 가지고 풀 때 이렇게 놓고 풀 때 m이 하나만 혹시 나왔으면 그때 뭘 고민해야 되냐면 m이 하나라는 건 직선이 하나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혹시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이 알고 보니 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었을까? 그걸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 점이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안 서 있고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접선 하나는 얘가 되고요. 접선 하나는 얘가 되는 건데 아이고 얘가 되는 건데 이건 괜찮거든요. 기울기가 있겠죠? 뭔가? 근데 얘는요. 그림 그려보면 접선이게 맞는데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0이고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m이 안 나와요. m이 사라져 버립니다. m에 관한 1차식이 돼요. m이 하나밖에 안 나올 텐데 그 m은 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애초에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혹시 이 방법으로 풀었는데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점이 P, Q가 실제로 원 위에 있는 점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보다 사실은 누구냐면 접선 하나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 그려서 중심 좌표랑 반지름 같은 걸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가끔 나오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리가 없지만 요거는 까먹으셔도 되는데 RPM이 없어가지고요. RPM이 요거랑 딱 관련된 문제는 없어서 까먹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어디서 볼까봐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원 밖에 있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실수로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게 원 위의 점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접선 나오거든요. 근데 좌표를 대입할 때 내가 원 위의 점이 아니라 원 밖의 점을 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원래 이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쟤를 x-a, x-a, y-b, y-b는 r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가오나 요거 x, y 하나에다가 각각 p랑 q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엉뚱한 이상하게 나오겠죠? 이게 왜냐면 접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직선 살펴보면 이거 누가 되냐면 여기서 접선 그으면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이 두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돼요. 이 직선 이름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직선이긴 합니다만 가끔 얘를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책에서 내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을 건데 접점 두 개 있거든. 저 두 접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래?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 되게 심플하죠.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이 직선 찾아서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 피타고라스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때 꽤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유용성이 좀 떨어지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게 요 현의 길이 구할 때 꼭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겠죠. 접선이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현을 또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라서 여기도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요 삼각형 보면 그 여러분 왜 소자 공식 쓰는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소자 공식 뭔지 알죠? 직각삼각형 할 때 닮은 비 이용하는 건데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그래서 이렇게 소처럼 생겨가지고 모르나?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거 하는 거잖아요. 닮은 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거 할 때 써먹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할 때 뭐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서 꼭 극선이 필요한 건 아니다만 뭐 나오는 책도 가끔 있어요. 뭐 실력 정석 뭐 이런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볼까봐 미리 이야기는 했고요. 마지막에 이건 까먹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가 접선 이야기고요.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는 문제 나오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유형 10번부터입니다. 역시나 뭐 여러분이 직접 풀어도 문제 없을 만한 녀석들은 말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풀어야 할 것들만 제가 골라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부터) 원이 하나 나왔고요. 직선이 하나 나왔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판별식 풀어도 되지만 역시나 판별식보다 왜냐면 판별식을 쓰려고 생각해보면 이 y 자리에 2x-k를 넣어야 되고요. 전개해야 돼. 그 다음 판별식 써야 되거든요. 귀찮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보다 더 작더라. 그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림은 원, 직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더라. 그거 이용해서 K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산수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50번 같은 경우에 뭐래요? 원이랑 직선이 접한대요. 뭐 물론 Y에 대입해서 판별식 보셔도 되지만 역시나 그거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이걸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53번은 원이랑 직선이 만나지 말래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요. 이거 이용해서 m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유형 3개는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56번 봅니다.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직선이 하나 나와 있고 두 교점을 A, B라고 할 때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 구하래요. 저 선분 A, B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 선분 A, B를 뭐라고 부른다? 이 뭐야? 부채꼴에 현. 원 나왔고 직선 하나 나와 있고 교점 2개 A, B.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세요잖아요. 이걸 우리 현이라고 부른다고. 그죠? 현의 길이 얘는 이거는 호 현 이렇게 생겼다고. 이름 정도 기억해야지요. 그죠? 현의 길이 구하세요고. 그래서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그림 똑같은 그림 몇 번째 그리고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수직일 거기 때문에 2등분 하게 될 거고 반지름 이용하시면 피타고라스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했지만 이게 중학교 때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줬어요.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풀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라고요. 공식 가지고. 그치? 공식 기억이 났죠 이제? 해보시면 되고
요것도요. 그 옆에 있는 60번 문제. 요것도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하면서 한 번씩들은 봤을 문제거든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 그을 거래. 밖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원이 이렇게 있고요. A라는 점이 이런 데 있겠지 뭐.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 그을 거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접선을 사실은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누가 접점 B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는데 물어보고 있는 건 선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B라고 하나 얘를 B라고 하나 선분의 길이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굴 B라고 하도 상관없고 게다가 지금 좌표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B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어보면 수직으로 만날 거고 그럼 이렇게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드시면 되죠. 구하라고 한 건 선분 AB의 길이야.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접선이라는 게 원래는 직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림상으로 보면 A, B라는 선분의 길이 구하세요. 역시나 직각삼각형 이용하시면 되고요. 원 밖에 있는 점, 원의 중심 좌표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고 역시나 반지름까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 A, 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쉽다 그쵸? 쉽죠? 쉽죠? 에이 쉽잖아. 다음 15번. 요것도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어떻게 찾을 거라고? 반지름을 더하고 어디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거나 반지름을 더해서 최소값, 최대값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직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 직선의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 있대요. 그래서 y축이랑 만나는 점 PQ라고 하고 선분 PQ의 길이 구하세요입니다. 접선 구하세요네. 그죠? 접하는 두 직선 구하세요니까. 근데 요 직선의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수직이래. 기울기 얼마란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란 이야기인 거야? 저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이 직선 기울기 얼마인지 보면 되지. 이 직선 기울기 얼마인데?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 와 얼른 꿈의 나라에서 돌아오세요. 음하. 얘한테 수직이야. 그랬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 루트 2다 그 얘기라고. 야, 2 루트 2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고요.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x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의 수직 그랬으니까 뒤집어서 마이너스 이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 녀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공식 기억해야 될 건 뭐였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는 주어졌으니까 mx 이렇게 생겼을 거고 y절편 어떻게 생겼다?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m은 지금 2루트 2라고 찾은 거니까 r만 찾으면 되겠네. r이 얼마예요? 3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y는 2 루트 2x 뿔마 3 루트 8 더하기 1이니까 2 루트 2x 뿔마 9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p가 0,9 q가 0,-9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바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거 중심이 지금 0,0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거 가지고 공식에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데 뭐 방법은 그냥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y는 2x 더하기 n 해놓고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 그걸로 그냥 n을 두 개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단 이거 가지고 직선 찾은 다음에 다시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전자 가지고 푸세요. 평행이동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에 다시 원래 방법으로 돌아가서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거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옆에 가서요. 요번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원 위에 A, B라는 점이 있대요. 그 점에서 접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제곱을 뜯어가지고 하나씩 대입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요 점이 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0이다. 요것도 하나 찾을 수 있는 식이긴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 이거 기울기 3이래. 이거 기울기가 얼마죠? by가 마이너스 ax니까 b로 나눠야죠. 왜?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20이잖아. b로 나눠야죠. 아까 수직이었고 이번엔 이 직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3이에요 라는 말이니까 뭐 a가 마이너스 3b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둘이 섞어서 a랑 b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거 제곱태원 이거 뜯어가지고 그냥 대입만 하시면 바로 직선 나와요. 걔가 5,b를 지나간대요. 됐고 옆으로 가서 이것도 하나 볼까요? 1,2에서 저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인데 요거 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짧게 하자면 이게 1,2라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대입을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1,2를 대입을 해보면 이거 3의 제곱이라서 9 더하기 1이야.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1보다 더 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 밖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만든 게 이건데 이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x, y에 원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실제로 거리가 r이니까 딱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원 안에 있는 점을 하나 대입해버리면 이거는 반지름보다 더 길이가 짧을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r 제곱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건 거리에 해당하는 식이었고 그냥 루트가 꼴보기 싫어서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 안에 있는 녀석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서 r 제곱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반대로 원 밖에 있는 점을 골라보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크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를 대입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보면 이 점이 원 안에 있는 건지 원 밖에 있는 건지 원 위에 있는 건지가 티가 난다고요. 그죠? 물론 요 문제에선 1,2에서 얘한테 접선 2개 그었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원 밖에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 봐 이야기를 하자면 좌표를 대입해 보니까 r 제곱보다 더 크대. 그러면 거리가 더 멀다는 이야기니까 아하 이거 원 밖에 있는 점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요거 가지고 풀어보면 1,2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니까 일단 1,2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을 하나 만들 거고요. 5번 다 넘겨서 정리하면 mx-y m 더하기 2는 0. 얘하고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죠. 얘가 뭐랑 똑같더라? 반지름인 1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반지름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얘가 1이에요. 그 소리고요. 루트 넘기고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 한 개 루트 m제곱 더하기 1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뭐 1은 날아갈 거니까 8m제곱 마이너스 6m이 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m이 0하고 4분의 3하고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구하라고 한 건 합이니까 4분의 3이다. 뭐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 하나 만들어 놓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건 유형 19번인데 유형 19번은 제목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평면 좌표 할 때도 했고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했는데 여기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푸는 방법 뭐였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점이야. A, B의 중점. 그래서 얘를 소문자 x, y라고 두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요거 둘 사이에 이제 관계식을 찾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요 점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 P의 중점이다 그랬거든. 근데 A는 좌표 나와 있으니까 됐는데 P는 살펴보니까 이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에요. 하나로 딱 측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야.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변수로 나타낼 건데 이건 문제에 주어진 점이기 때문에 이제 대문자 x, y라고 둘 거다라는 거야. 그럼 2,-1이랑 이 라지 x, y를 가지고 스몰 x, y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뭘로 바꿀 거라고 이제? 소문자 xy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라고. 바꿀 수 있는 힌트는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문자 x는 2랑 x를 더해서 반 나눈 거잖아요. 중점이니까. 이 말은 대문자 x가 뭐랑 똑같다? 2x-2랑 똑같다. 그 얘기라고요. y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더하기 y를 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y 자체는 2y 더하기 1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 x 자리에다가는 얘를 대입하고 이거 y 자리에는 얘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소문자 xy에 관한 식이 될 거라고요. 즉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면 다시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소문자로 문제에 주어진 점을 대문자로 두고 대문자 xy의 관계식은 문제에 주어져 있을 테니까 소문자와 대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대문자 자리에 소문자로 다 바꿔치기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소문자 xy에 관한 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1179번. 요거는 따로 좀 뜯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취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왔지만 요 자취를 구해보면 원이 되거든요. 요 점 P요. 점 P의 자취가 원이 돼요. 그 원 이름이 있어요. 아는 사람. 사람 이름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 이 저 원이 만들어지게 된 건 뭐냐면 점이 두 개 있고요.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이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 있어요. 내가 쟤 잡으러 가는 건데 내가 걸음걸이가 한 3배 빨라. 내가 3배 빨라. 요 놈이 도망가는 거야. 내가 쫓으러 갈 거야. 내가 멍청하게 일로 달겨들면 이리로 달겨들면 내가 그냥 요 방향으로 가면 되죠. 아마 여기서 잡히겠죠? 3대1 내분점에서. 얘가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면 나도 이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래도 언젠가 잡겠지. 내가 3배나 빠르니까. 3대1 외분점에서 잡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 방향에는 이 방향뿐만 아니라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도 튈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각도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해야 얘를 딱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재수 없으면 얘 지나간 다음에 내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얘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가는 거 정확히 딱 잡아채려면 어느 정도 각도로 이동을 해서 얘를 딱 어느 위치에서 잡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 그걸 나타내 보니까 원이 되더라라는 거야. 실제로 이런 점 살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3대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 살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또 3대1이 되는 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여기 아까 내분점, 요거 외분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더라예요.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3대1이 되는 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원하는 점이 P잖아요. 그래서 요 점 P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두면 AP의 거리와 BP의 거리의 비가 지금 3대1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AP의 거리가 3BP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AP의 거리라는 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예요. 그죠? BP라는 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야. 거기에 3배 한 게 똑같아요.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니까 x제곱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은 요거 제곱해서 9가 돼요. 9x제곱 마이너스 49 36 맞냐? 36x 더하기 36 더하기 9y제곱 이렇게 생일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변으로 다 넘겨보면 8x제곱 빼기 40x 더하기 8y제곱 더하기 32가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8로 다 나눌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원이잖아요. 중심이 x 더하기 빼기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요거 제곱하시면 4분의 25잖아요. 여기서 4를 빼면 4분의 9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방정식이 뭐냐면 저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뭐라고? 중심이 2분의 5,0에 반지름 2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간편한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 방법이에요. 얘가 결국엔 원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점이 두 개 나와 있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 아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A, B 3대1이라고 했으니까 3대1 내분점 하나 찾으시고요.
3대 1 외분점 하나 찾으시고요.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게 저거야. 해보면 봐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이고요. 얘가 2,0이거든요. 3대 1 내분점 찾아보면 4등분해서 3칸이니까 여기가 1,0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3이고 여기서 여기는 1이니까.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아까 본 것처럼 3대 1이기 때문에 여긴 4예요. 그럼 1,0이랑 4,0이 지름의 양 끝이니까 가운데는 누구야? 2분의 5,0이죠. 이거고요. 지금 1하고 4가 지름이야. 지름이 3이거든요. 반지름 2분의 3이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죠? 이걸로 구하는 게 당연히 훨씬 빠릅니다. 이거 분명히 하다가 산수를 틀리거든요. 숫자가 맨날 이런 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첫 번째 나올 수 있지만, 이 문제처럼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해봐 라는 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각도 물어보는 것도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뭐냐면 써드리면 첫 번째는 아예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구하시면 돼요. 그죠? 이걸로 내분점 외분점 지름의 양 끝이다 가지고 원을 구하는 게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 나오냐면 삼각형 PAB의 넓이 최대값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각도 PAB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림은 이런 거야. 여기 A라고 보고 여기 B라고 보고 뭐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이에요. 이렇게 있다고요. 이 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야. 내분점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인. 그런데 두 번째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A, B라는 선분은 박혀있는 녀석이잖아요. 안 바뀌거든요. 그럼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모양이 여러 개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중에 높이가 제일 높은 녀석이 넓이는 제일 넓을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서 제일 높이 있다는 건 어디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요 점이죠. 요 점이 높이가 제일 높은 삼각형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넓이가 제일 넓은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구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요 문제에서도 보면 그래서 넓이가 제일 넓은 녀석은 어디 점이 있을 거냐면 여기 있을 거고요.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될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4예요. 높이는 반지름인 2분의 3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넓이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건 각도인데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세 번째 나오는 건 각도인데 이 각도가 최대인 건 참고로 넓이가 최대일 때랑 달라요. 언제냐면 얘도 A, B라는 선분은 이렇게 가만히 박혀 있기 때문에 P점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각이 제일 먼 건 언제일 거냐면 접할 때예요. 각도는 접할 때가 제일 크다고. 접한다는 건 이제 이렇게 생긴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참고로 넓이가 넓은 건 요 꼭대기를 지나가는 거라서 이거 뚫고 들어가야 돼요. 접할 때가 아니에요. 접하는 상황에서의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넓이는 얘가 당연히 더 커요. 주황색이. 얘가 좀 더 높이 있잖아요. 높이가. 그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각을 구할 때 점 P의 위치가 조금은 다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넓이는 말 그대로 반지름 찾으면 되는 거고 각도는 접하는 거 찾는 건데 각도 자체를 물어봤다는 건 우리가 아는 각도 몇 개 없잖아요. 30도, 45도, 60도 이 정도가 다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답이 몇 개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거리가 대충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표시한 것처럼 여기 직각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세 변의 길이의 비로 요 각도 구하는 겁니다. 뭐 주로 나오는 숫자는 뭐 있는데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나오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구나를 기억하시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 다 모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돼요. 참고로 거리의 비가 3대1, 뭐 2대1 이런 게 아니라 1대1이면 어때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1인 점들을 모을 거야. 그럼 걔는 뭐 되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되는 거야. 그땐 직선 되는 겁니다. 원이 아니고요. 이게 3대1이면 이렇게 죠. 2대1이면 좀 더 큰 원이에요. 3대1, 4대1, 5대1 이렇게 쭉 짜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1대1에 가까워지면 이 원이 점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되면 1대1이에요. 그리고 1대2, 1대3, 1대4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고 어쨌든 거리의 비가 1대1이면 원이 아니라 직선이다. 뭐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뭐 공통현인데 20번 유형 20번 공통현 길이 구하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통현이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그냥 손으로 그릴까요? 이런 거잖아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분. 얘가 공통현이야. 왼쪽 원한테도 현, 오른쪽 원한테도 현. 어쨌든 현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현을 포함한 직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뭐 얘를 하든 아무거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으로 피타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해? 둘이 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그러면 K 가지고 구하는 거고 그 K가 하필 마이너스 1이면 직선 되는 거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가지고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왼쪽 원이든 오른쪽 원이든 아무거나 가지고 뭐 현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시험지 같은 거 푸시면서 필요한 또 몇 가지 짜질구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건 제가 뭐 공식 이야기도 하고 뭐 했지만 어쨌든 도형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정확한 그림은 어차피 못 그리지만 대충 어떤 상황이구나 정도는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셔야 이해가 되고요. 작전이 짜져요. 그냥 막 무슨 방정식 풀듯이 무슨 공식에 막 때려넣어서 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해설지보다 내 풀이가 좀 더 괜찮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책에 따라서 스타일이 있는데 좀 대수적으로 풀이하는 걸 좋아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한 경우들도 있다고요. 이제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